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에 좀 대조돼서 이제 페이스북에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대해서 적폐청산을 말아드셨다라고 네.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코리커피 펀드와 관련된 얘기 말고 좀 뭐 조국 장관 한 명의 문제 아닐 수도 있는데 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든지 혹은 현 정부라든지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데 좀 못하고 있다 싶은 그런 사안들이 좀 있습니까? 맨 처음에 저한테 나온 댓글 중에는 네. 뭐 이 사건 이전에 제 페이스북 전에도 뭐였었냐면 야 무슨 적폐청산을 민정수석이 하느냐 네.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적폐청산은 민정수석이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자임하고 표방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찾아보시면 그렇게 네, 되고. 처음에 출범할 때 조국 장관이 수석이 될 때는 그때는 예. 적폐청산의 그 사령탑처럼 다들 얘기했죠. 예, 예. 적폐청산 지지자들도. 예, 스스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저는 제가 적폐청산 관련해서 위원회를 세 군데를 띄웠고요. 어디였나요? 산자부, 교육부, 그다음에 저기 정확한 국토교통부인가요? 이름이 바뀌었는지 네네, 모르겠지만 국토부. 그렇게 네, 세 군데를 띄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세 군데 다 상당히 아쉬웠다. 특히 산자부 같은 경우에 자원외교와 관련된 네. 이제 적폐청산 TF 이름이 다 달랐습니다. 네. 예, 이름은 다 달라서 제가 이른바 통칭하기로는 이제 적폐청산 TF다 이렇게 네. 불렀었는데 TF는 수당이 나왔습니까? 그건 나왔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이 나왔고 그래서 어려운가 봐. 네. 시민단체 새끼들아! 수당 줘라! 네. 그러면 세 군데 세탕 뛰면 너무 많이 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왜냐면, 아니. 지자체도 위원회 보면은, 예. 네. 한 단체 간부가 여러 군데 너무 들어와 있어. 아니, 그, 회계사님 정도면, 네. 그냥 어디 견신한 중소기업 정도 하나 네. 보시는 게 그 시간에 네. 훨씬 돈 되셔. 그 가봐야 그 회의비 얼마 받는다고. 그러니까 회의비를 정부에서 정당하게 지급했느냐. 그러니까 이걸 그것도- 노동 조건을 점검한 것이죠. 김영란법 이후에 네. 그 직급이 다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끔 회의비가 요즘 지급되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오케이인데 혼자서 너무 많이 해드신 거 아닌가. 네. 그 위협에 적폐청산의 위대한 위협에 세 군데 TF나 들어가신 거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세 군데 했다는 말을 어디에 말 못했어요. 특히 이제 조중동이 알면 막 욕할까봐. 네. 요즘은 조중동 요즘에 조중동 욕하지 욕 않다. 못한다. 당분간은 김경률 욕 못해. 예, 조국 전국 끝나고 삼바 전국으로 들어가면 그때 모르겠는데 당분간은 조중동 욕 못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산자부를 예를 든다라면 인적 구성에서부터 좀 황당한 일들이 많았고요. 어떻게 뭐. 이제 제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산자부에서 약간 떨떠름한 목소리로 한번 왔더라고요. 네. 이러이러하게 위원회가 열릴 텐데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 텐데 와주세요 하길래 목소리가 떨떠름하니까 곧바로 대답했죠. 가겠다고. 네. 가겠다고 했고 또 이제 기왕에 페이스북에도 썼으니까 청와대에서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적폐청산 TF에 들어갈 거니까 알고 있으라고. 그래서 알겠다,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산자부에서 적폐청산 TF가 만들어졌다, 위원회가 설립됐다 하고 그날 뉴스에 떴습니다. 아마 뉴스 검색 가능하실 겁니다. 제 네.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보니까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TF에. TF 위원회 명단에 쭉 보니까 없고 제 피가 약간 이제 막 역류했던 게 뭐냐면 네. 위원회 명단이 상당한 그 자원외교에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자원외교 TF 투자에 관계된다라든가 네. 상당한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제가 한번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도 말씀드린다라면 그래서 TF가 계속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제 눈치를 많이 보셨는데 저는 약간 삼천포로 빠지는 제 자랑을 잠깐만 해보자면 갑자기 제 자랑이다. 저는 이제 삼천포가 아니라 이거는 칠레 정도. 네. 관료라든가 그 다음에 개혁을 하려면 조금 미쳐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네. 이분들 관료들 이기려면 그리고 특히 고급 관료들 저항적인 어떤 당 분들 이기려면 미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해서 사실은 산자부 적폐청산 TF 들어가서 회의 들어가서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제 비위에 거슬리면, 비위에 거슬리면이 아니라 사실에 거슬리면 저 곧바로 이제 반박했어요. 곧바로. 기다리지도 않고 다 했는데, 그래서 모든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만 눈치를 봤는데,
이분들이 3, 3, 5 모이기만 하면 항상 그 말을 해요. 쉬는 시간이든지 어디든지. 네. 아니, 자원외교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원외교는 꼭 필요한 국가의 사업인데, 지가 자원외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빼먹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네. 예. 돈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이런 거였는데, 그와 같이 이제 인적 구성에서부터 이제 어긋났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저는 빠져 있었고, 빠져 있었고, 이렇게, 그래서 그때도 역시 저의 유일한 외화수단,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야, 나 하는 줄 알았는데, 연락받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름이 없더라? 이렇게 네. 했더니, 네. 사실은 이제 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 너가 왜 빠져? 네. 그래서, 야, 나한테 묻지 마. 명단이 없는데 내가 어떠하리? 이렇게 네. 했더니 이제 며칠 지나서 산자부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깜빡 실수로 회계사님 이름을 뺐다. 예. 깜빡했네. 예. 정말 모르고 실무자들이 실수로 넣었다. 빼버렸다. 이렇게 했는데 1년의 과정이 이제 나중에 또 들었습니다. 이제 네. 나중에 고자지도 들었는데 민주당의 모 의원이 김경률은 빼라 이렇게 했다는. 민주당의 모 의원이요. 예, 예. 기회가 되면 그 이름 네. 깔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 이름 깔 수도 잠깐 있는데. 기성말로. 그럼 오늘 까주시는 게 흥행을 위해서. 오늘 깐다. 들어와. 300명 넘어서 깐다. 민주당 의원이요. 예, 예. 평소에 원한이 있으셨습니까? 그분하고? 전혀 없었던 만난 적도 분이고요. 없어요? 예, 그분이 자원외교와 관련한 상당한 전문가를 자임하는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간접적인 여러 명이 관련돼서는 만났었죠. 만났다기보다는 이제 네네. 저도 사실 말씀하시다가 곧 까실 것 같은데. 국회에서 네, 실수로 까실 것 같아.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계속 이제 접촉했던 그 의원이었습니다. 네. 그 의원이 이제 김경률을 빼라 했었고 이제 그래서 뺐다라는 네. 고자지를 들었죠. 제 생각에 그러니까 최대한 선의로 그 민주당 의원을 예. 변호하자면 예. 그 자원외교 파는 건 좋은데 네. 저 친구 때문에 그러니까 네. 목욕물 버리다가 악의까지 버리겠다. 뭐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닐까. 그러니까 자원외교까지 네. 자원외교는 해야 되는 건데 네. 아까 그 논리하고 그 연장해서 논리하고, 그렇죠. 그 선의로 주장하잖아요. 네. 잊지 네. 마시고 네. 청취자 중에서 네. 이 시청자 이거 중에서 보여요? 댓글로 보여요? 네. 아니요 잘못하면. 그걸 보진 않았는데 댓글로 적어주셨어요. 뭐 누군지 한 명을 지칭해서. 그러니까 이 산자위원회 몇 분 몇 명 없고 거기에 네. 또 이 언제적 산자위인지 모르잖아. 네. 네. 20대 국회 넘어가요. 전반기인지 후반기인지 모르니까. 일단- 산자위가 아닐 수도 있고. 네. TK의 네. 의원은 아닙니다. TK 의원이 우리가 날릴래요. 날릴래요. TK 두 명인 세 명 있는데 뭐 위원회 그리고 날라. 산자위하고 또 산자부하고 산자위가 그때 국정조사도 했었거든요. 네. 그 자원외교 관련해서 이 네네. 박근혜 정부 때. 예. 또 그럼 TF 참여하신 게 교육부? 예, 교육부, 예.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뭐 거기서는 좀 이상한 일이나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싶은 것들이 없었나요? 왜 이렇게 안 되나? 좀 참 더디었어요. 참 더디었어요. 더디다. 더디다기보다는 네. 저 이제 그런 말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도 저를 이제 처음에 저 이제 나 못한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함에도 네. 불구하고 처음 뭐 때문에 오라고 했냐면 좀 사학들의 비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보고 이제 좀 캐달라 이런 의미로 네. 왔고 제가 한 중간 정도에 그런 말은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칼 쓰러 왔다. 붓글 씻으러 온 게 아니라 그 네. 말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왜 그런 말을 한번 했냐면 이분들이 교육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TF의 작업을 보고서 작업으로 이제 대체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난 붓글 씻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심신 네. 수양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네. 칼 쓰려고 온 사람이다. 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좀 쉽진 않았죠. 뭐 네. 저도 여러 정부나 뭐 지자체 회의들 좀 많이 불려가는 편인데 네. 회계사님 같은 캐릭터들 공무원들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싫어합니다. 네, 네, 네. 정말 빼고 싶었을 거예요 명단에서. 네. 근데 참 오만 이야기 다 해보자면 참 그러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그렇죠. 예, 예. 미친 듯이 뛰어들어야 된다. 예, 예. 지금 이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은데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프리카로 여행 가신 분이 한 분 납치된 적이 있잖아요. 네. 그 나라 이름을 나무위키를 통해서 봤더니 나무위키에 그 나라의 어떤 이제 개혁적인 지도자 이름 한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구글링으로 나무위키로 또 클릭해서 들어가 봤는데 그런 표현 참 저는 이제 그 사람의 그 말이 이제 신금을 울렸는데 우리나라를 개혁하려고 하면 미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나는 그래서 미친 듯이 앞으로 하겠다. 네. 실제적으로 그분이 상당히 이제 소수를 위한 그리고
국민 다수를 위한 많은 개혁적인 시책을 시행했는데 결국 이제 쿠데타에 의해서 실각하고 결국은 이제 암살됐던가.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프리카의 그런 암울한 나라 말고 우리나라 어떤 뭐 4만 불인가요? 그렇게 4만 불을 하고 심지어는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의 수준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하면 미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전 그래서 욕도 하고 그래요. 네. 전 욕도 하고 쌍차 해고 노동자분들과 함께 회계 분식을 밝히기 위해서 그때 금감원 들어가면 저 몸싸움도 하고 욕은 다반사라고 했고 네. 저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저를 그래서 그러니까 징계를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페북에 포스팅 하신 게 예. 본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들으라고 한 거고요. 맨정신에 한 네, 거고. 그게 이제 부드러워 보이고 막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저도 그렇고 평소에는 부드러워요. 네. 저는 본색이 앞으로- 드러날 때. 네. 그러니까 그 최근에 김수민에 대한 평가를 들었는데 네. 한두 번 보신 분들은 김수민 씨는 참 수줍음이 많으신 분 같다. 한두 번. 네, 한두 번 보신 분들. 세 번 봐야지. 아니면 나를 화나게 하거나. 제 자랑만 너무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저 또 사실 또 미친 듯이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삼성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삼바 얘기 좀 나눠보는. 네. 지금 어떻게 보세요? 현재 상황이 일단 삼바도 좀 설명을 하셔야 되나요? 네, 대략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삼반. 네. 삼반은 뭐 그렇게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께서 상당히 이제 그런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건희 회장이 이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이제 좋으시다고요? 심장마비셨나요? 그래서 이제 곧 네.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고 네. 문제는 그거죠. 만약 이분께서 돌아가신다라면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셔 버리신다면 삼성그룹의 지금과 같은 구조는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건희 회장이 한번 삼성그룹 상장사만입니다. 상장사 시가총액에 죄송합니다. 삼성그룹 상장사인 삼성그룹 시가총액의 약 4% 5%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4% 5%를 가지고서 삼성그룹 전체를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지배하죠. 있는 거죠. 네. 자,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게 맞냐 틀리냐, 과도하지 않냐 이런 논쟁을 차치한다라면 60%를 상속세로 내셔야 돼요. 그럼 4%에 60%를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1.6%가 남는 거죠. 네. 네, 상속세를 내면 이 1.6%를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을 지금과 같이 지배할 수 있느냐 네.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유예 기간 동안 돌아가시면 안 되죠. 이건 삼성으로서는 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건희 회장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으로 안정적 승계를 위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조그만 것을 가지고 나다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나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핵심이 이제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이었고 네. 이게 마무리가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제 이건희 회장이 눈 감으실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네. 제가 4%를 가지고 지배했던 이건희 회장이 1.6%가 남았을 때도 지배를 하기 위해서 네.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를 할 수 있게 해서 이제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이 이제 피날레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네. 싼 값에 확보함으로써 네.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던 건데요. 네. 그게 결국은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추고. 낮추는 네. 그게 이제 핵심인 건데 네. 이걸 회계 분식 합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실행하려고 했던 건데 뭐 감히 말씀드린 건데 이제 저희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게 이제 법원에 의해서 먼저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하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네.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인 겁니다. 지금 삼성에게. 네. 제가 우리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연대가 무려 2015년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 분식회계 과정을 설명했던 이미지를 띄워놨거든요. 네. 보면 이 정상회계 처리를 했으면 하지 않아서 편법으로 회계 처리를 해서 본 이익이 거의
2조가 넘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익을 예, 예, 보게 예. 됐던 예. 이때 사실 그 회계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때도 이 공시 정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보고 공개된 정보를 보고 예. 의혹을 제기했고 이 예. 과정에서 이게 불거지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수민 평론가와 이제 네. 들어오기 전에 참여연대 얘기는 서로 하지 말자. 아니요, 이렇게 제가 하지 말자고는 안 했고. 아, 그랬어요. 아, 불편하시면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네. 안 불편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 뭐, 저도 기왕에 이제 뭐 징계위원회도 올라갔으니까. 네. 계속 이제 참여연대에서는 기소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좀 보자. 기소가 된다라면 그때 입장을 내자.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뭐, 이제 저에 대한 반박으로는 조국이 뭘 잘못했는데. 네. 조국이 뭐가 불법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다라면 전 이제 그 로직으로 한다라면 우리는 삼성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네. 네, 네. 하면 미안하게 된 경우죠.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 기소된 것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와 같은 회계 분식을 하라고 저질렀다는 문서 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심지어는 가지고 있지 네. 않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입 닫아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지금과 같은 국면이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불편합니다. 네. 네. 조국 장관에게 들이대는 잣대? 전 불편해요. 전 시민단체에서 20년을 몸담아온 입장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증권사 찌라시에서 보고서 어떤 단초를 얻고 그것이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 문제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렇게 했어요. 재벌들에 대해서 너희 한번 이와 같은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접근할래? 어떻게 해소할래? 물었었고요. 끊임없이 질문을 했고 상대를 재벌을 권력을 불편하게 했었던 게 저희 참여연대입니다. 네. 저는 조국 장관의 일련의 과정을 보고서도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질문하고 싶었고 논평하고 싶었고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여연대에서 그와 같은 과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다시 떠오르는데 그 박근혜 정부 때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받았던 통과됐던 장관이 있었죠. 김재수 장관. 네, 김재수 농림부 네. 장관의 경우에는 2016년. 네, 실제 문제가 불거졌던 내용이 시간이 지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정리가 됐는데도 예. 불구하고 네.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던 예. 장관이 됐는데 예. 그 참여연대를 포함해서 민주당 그리고 국회에 있는 여러 정당들이 네. 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혹 제기와 또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지 사실 저희도 후원회원이 다 날아갈 각오를 하고 난 모른다. 왜 안 모른다. 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취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지. 네. 근데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못하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렇죠. 네. 삼성 그 관련 수사는 어떻게,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삼성 관련 수사는 지금 이제 계속 지금 특수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제 조금 저로서는 당황스러운 뉴스를 봤는데 네. 특수부를 이제 폐지 내지는 축소한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저는 제가 아는 한 검찰 특수부라는 것이 이와 같은 이제 재벌들의 경제 범죄 그리고 이제 최고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걸 폐지 내지는 축소해버리면 삼성 수사는 어디에서 하자는 것인지 네.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주에 서초동에서 집회가 있은 후로 좀 마음에 많이 걸렸던 부분이 지금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반부패 부장은 적어도 재벌 문제에서 굉장히 잘 드는 칼이거든요. 그렇죠. 그 법조 출입 기자들은 어지간하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사람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과연 개혁인가? 사실 검찰 개혁 얘기 요즘에 많이 하지만 아까 저희도 사모펀드 얘기하면서 경제 개혁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검찰이 기본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반칙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응징을 할 수 있는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더 어이가 없는 거는 사실 현 정부의 초반 2년은 특수부를 빠방하게 펌프질해서 힘을 강하게 만들어놨던 것이 현 정부거든요. 근데 갑자기 조 장관 산 이후로 특수부를 축소한다, 폐지한다. 사실 윤 총장이야말로 제가 오프닝 때 패러디로 소개를 했지만 윤석열 총장이야말로 평소부터 검사의
배틀필드는 조사실이 아니라 법정이다. 공소유지가 본분이다. 그래서 직접 수사를 축소해야 된다는 것은 윤 총장도 그렇고 전임인 문무일 총장도 그렇고 검사들이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직접 수사 특수부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는 검찰 내부에서도 많이 썼던 얘기고 심지어 얼마 전에 반어적으로 윤 총장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냈던 장모 검사도 부천지청 소속인데 그 사람도 특수수사 폐지론자였어요. 예. 근데 거꾸로 지금 정부에서 그 법무부에서 조 장관 이후로 갑자기 특수수사를 없앤다. 이게 좀 이 어수선한 국면에서 최종 승자는 누구다, 우는 사람은 누구다 하는데 저로서는 삼성이 가장 웃고 있지 않을까. 제일 말씀하셨다시피 날카로운 칼을 들이미는 곳이 이제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인데 이분들이 좀 여러 가지 공공한 처지에 있게 되고 감히 스스로 깔때기를 대보자면 저 역시 이제 삼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새삼 느끼지만 이제 참여연대에서 이제 저도 나왔으니까 이런 상당히 참 좋아하겠다 삼성 분들이. 제가 2017년 촛불, 2016년 촛불 때도 걱정을 했던 게 처음에는 왜 삼성도 피해자다. 이런 논리가 막 그랬죠.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같이 외치던 시민이었지만 삼성은 또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구속이 됐어요. 이재용 씨가. 근데 요즘에 또 드는 생각은 또 삼성이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삼성만 끝판왕으로 살아있고 나머지들끼리 치고받다가 다 쓰러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삼성은 듭니다. 절대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말 사는데 돈 쓰느라 삼성 라이온즈에 투자를 안 해서. 이해당사자. 정말 현저히 약해졌죠. 김경률 회계사님은 야구 팬이십니까? 야구 아주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MLB 파크라는 것도 자주 드나들고 맨 처음에 인연이 이제 MLB 파크를 드나드는 것도 이제 야구를 좋아해서 이제 기아 타이거즈를 좋아합니다. 고향이 어디시죠? 고향은 해남이라고 하면 저희 집사람이 화를 내기도 하는데 왜 화를 내나요? 이제 너의 출생지도 아니고 이제 광주에서 전남 광주에서 이제 초중고를 다 나왔고요. 이제 해남은 아버지 어머님이 계시고 그럼 본적지가 해남이죠. 이제 해남 가서 이런 말을 하면 경유라 너는 꼭 어디 가서 고향이 해남이라고 말해주라. 자랑스러워하시는 분들이. 해남. 올해 그래도 그 삼성이 기아를 이겼어. 그런가요? 기아가 참 삼성이 이겼죠. 죄송합니다. 하나 헷갈렸다. 이부 리그 최상위가 6위가 어디였죠? 7위가 KT가. KT. 지금 2부 리그에 기아와 삼성이 위치하고 있죠. 올해 이게 문제가 영원한 화합인가? 수도권 팀들이 다 1등부터 5등까지 했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니까. 중앙집권이 이 프로야구에서도 생겨버렸어. NC 하나가 그러니까 KT가 5위로 갔으면 완벽하게 그렇게 됐는데 KT가 6위가 되고 NC가 5위가 됨으로써 이제 그게 깨지긴 했는데 그런 말들 한때 KT가 5위가 돼가지고 남부리그 북부리그 그 말도 나오고 걔네들은 이동거리가 짧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거든. 삼성 애들이 기아 가고 이러려면 지금이야 또 대구 광주 고속도로 좋아졌죠. 예전에 88 타고 갈 때 힘들었어요. 위험한. 갑자기 이 얘기가 근데 88은 지금도 약간 봅슬레이 길 같은 느낌이 들던데 좁아서. 지금은 이제 대구 광주 고속도로 좋아져서 확장됐나요? 아니면 확장 새로 만들었 고속도로 언제 확장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완공됐죠. 내가 갔을 때 별로 넓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4차선으로 아주 넓어졌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일 하는 것도 그랬죠. 어쩌다가 긍정적 자기가 했겠어요? 박근혜가 잘못한 게 있지. 이름을 광주대구로 만들어가지고 광대고속도로가 돼버렸어. 이 김경률 회계사님이 저희 뉴스 밑장의 최초의 BTK 게스트예요. 그렇네요. 지금까지 저희 게스트는 다 대구 경북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대구 경북 방송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김현권 의원 또 그렇고 그리고 최봉태 일제 피해자 변호사도 그렇고 다 어쨌든 우리 지역 내에서 조달해서 매발적으로 지역
뭔 소리야. 하여튼, 네, 그랬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네. BTK를 모셨고, 또 이제. 야구 얘기하니까 댓글창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아까 막 코링크 막 얘기할 때 전부 다 복잡하다가 야구 얘기하니까 선명해지고 있어요. 실전에서도 삼성 저격수인데, 야구에서도 야구에서. 삼성 라이온즈 싫어하십니까? 미워합니까? 사실대로 말씀해야죠. 기아하고 삼성하고 하면 기아가 이기길 바라죠. 근데 예전 이제 혜택 시절에는 네. 아주 압살을 했었죠, 삼성 라이온즈를. 네. 한국 시리즈가 그렇죠. 혜택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전 초등학교 때 혜택 과자를 진짜 안 먹었다니까요. 네. 혜택이 너무 싫어가지고 맨날 삼성이 이겨서. 저는 1993년 한국 시리즈는 정말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박충식 15이닝 완투. 네. 2대2로 비기고 끝났던. 네. 혜태는 진짜 불공정 팀이죠. 그렇죠. 네. 이종범이 그때 네. 신인이었죠. 네. 그래서 야구 팬으로서는 그 당시 시점으로 가면은 삼성 조지듯이 타이거즈를 조지는 게 맞다. 이게 지금 이 선수들을 다 모아놓고 뭐 하는 거냐, 이거. 그렇지. KBO에 제소 때리고 해야 됩니다, 이거. 네. 지금은 둘 다 못한다. 아, 예. 네. 이 님이 갑자기 야구 얘기 뭐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박충식이 광주 무등중 출신이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광주 출신이에요. 네, 광주 광주 출신. 상고. 네. 네, 광주 상고. 광주 상고 나왔고. 양준혁이 고향이 해남입니다. 그래? 이승엽이 이승엽 강진입니다. 아버님, 이승엽 아버님 고향이 잠깐만. 이승엽 아버님이 강진이고, 네. 전남 강진이고, 네. 양준혁 아버님이 해남입니다. 해남.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그 고향이 해남이고,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이제 명절 때마다 해남을 가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어디쯤 들었으면 양준혁 플랜카드가 먼저 보이고 강진. 이승엽, 양준혁 이렇게. 뭐 고향의 해남의 자랑, 뭐 양준혁, 강진의 자랑, 이승엽 이렇게 다 거기를 강진에 하면 이렇게 타고 가게 됩니다. 그나마 호남의 피가 섞여야 좀 좋은 선수가 나오는군요. 자꾸 이러면 또 후원회원 떨어질 수 있는데 오승환도 네. 그 아버님이 전북 정읍인가 이런 걸로 네. 이게 삼성이 많네요. 대구의 자존심을 너무 쉽게 무너뜨리는데 대구까지는 아닌데 영남에 그래도 영남 출신인데 혜태 감독을 하셨던 김웅용 감독. 네네 그렇네요. 네. 근데 거꾸로 그럼 선동열은 또 삼성 감독으로 왔었죠. 영남 호남이 교류가 잦았다. 네. 그렇죠. 알고 보면 사이가 좋은 지역. 그럼요. 특히 남해안 쪽은 네. 정말 예전 그 자료들 보면 활발해요. 이게 오히려 이제 이 전라도 정상도 그러니까 지역 감정 되면서 문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내륙 지역이야 소백산 명을 넘어가야 되니까 교류가 좀 힘들었어도 해남이시니까 남해안 지역은 여수 뭐 이쪽 사천 여기는 거의 말투도 비슷하고 정말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이죠. 나중에 저희도 한번 지역주의 특집 같은 걸 할 텐데 그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1970년대에 사회의식 설문조사를 했더니 영남 사람들이 가장 친숙하게 생각하는 타지 사람 1위가 호남이었고요. 호남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타지 사람 1위가 영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설로 최근에 굳어진 게 1971년 대선 때부터 지역주의가 고착화됐다고 하지만 양 지역 간의 감정은 1970년대에도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971년이 아니라 오히려 1978, 1987년, 1988년 이 선거가 아니었나.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야구 얘기하니까 댓글 좀 폭발해서 있어요. 그 댓글이 야구 한 10분 더 하자. 그리고 053 똑똑하다. 인디공원사. 네, 삼바 특집으로 김경률 회계사님 다시 모셔주세요. 네. 아니 삼바 얘기 뭐 마저 더 하시죠. 특집이 따로 할 게 없이 야구 이야기하다가 이제 깜빡해버리고 그래서 삼성을 털어야 된다. 제가 순간 야구 이야기하다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계속 야구 얘기하고요. 댓글을 보니까 053 달리 보인다. 멍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바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은요. 저희들로서는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유사한 거네요. 삼바 문제 제기를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할 때는 뭐 증권가 찌라시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딥니까 뭐 증권 사이트, 증권 사이트 같은 곳에서 막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제 제기를
문제의식을 갖다가 이렇게 공시 내용 봤더니 정말 이 사람들 말이 맞을 수 있겠다. 갑자기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 홍순탁 회계사님이 맨 처음에 회의 때 가져온 것인데요. 우리 회의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갑자기 한 4조 가량 평가하면서 이걸 네. 회계 변경을 하면서 그 다음에 회계 변경을 하고 회사의 가치를 3조, 4조 이렇게 뻥튀기가 돼 있다. 그거로부터 이제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이제 그거로부터 시작한 거죠.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살살 이렇게 금융감독원을 찌르고 하다 보면서 저희들도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하나하나 확보해 나가고. 네. 근데 저희들 이제 자료의 한계는 항상 공시된 자료로만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금감원에서도 회계 분식이라고 결정을 내려줬고, 그 다음에 증선위에서도 회계 분식이라고 결정을 내려줬고, 참고로 저희 회계 업계에서는 금감원, 증선위 이렇게가 회계 분식이라고 판정을 내리면 이 이상 회계 분식이다 아니다 논란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법원의 판단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판단조차도 회계 분식이냐 아니냐 금융감독원 네. 그리고 뭐 금융위원회 이런 전문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어떤 소송도 증선위에서 판단하고 나면은 판단을 뭐냐면 회계 분식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 고의가 아닌 중과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뿐이지 분식이다 아니다로 따진 적은 없는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러한 새로운 지평을 연 거죠. 네. 우리 증선이 뭐 금감원 이런 어떻게 보면 회계 전문가들 이게 그 관료들에 의해서만 판단 내려진 게 아닙니다. 외부 전문가로서 뭐 서울대 교수, 고려대 교수 이와 같은 최고 전문가들이 증선이 외부위원으로 판단해서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왈가왈부는 없었는데 그걸 감히 이제 뒤집자고 하는 거죠. 산반. 네. 참 삼성은 대단하다. 새 지평을 사실은 연 겁니다. 네. 1등주의. 네. 네. 야구는 왜 그래? 축구도 올해 박살났어, 삼성이.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의 에피소드일 수 있는데, 그 한 기자분이 이렇게 그 브리핑이라고 하나요? 가끔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 측이 기자분들을 모아놓고, 한동훈 검사가 참여연대가 말한 거를 자꾸 부인하더라.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네. 특정 사안에 참여연대가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데 네. 그거를 수사하는 한동훈 부장이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네. 하더라. 이건 아니다. 이거 굳이 뭐 주장하지 않더라도 별 문제 없다. 그리고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삼성은 앞으로 옴싹달싹 못한다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기자분이 막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약간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한 게 네. 우리가 주장했던 것을 배척하면서 삼성은 앞으로 옴싹달싹 못할 거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네. 야, 이게 뭔가 기분도 나쁘고 그래 한번 해봐라 뭐 너 잘났다 했는데 네.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와 같이 자신했던 것은 많은 증거들이 이제 삼성의 내부 서류에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사실 지금 국면이 그렇습니다. 삼성이 그 삼바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사실은 움직일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 뭐냐면 그간의 주장에 정반대되는 문건들이 주장들이 삼성 내부 문건에서 나왔습니다. 예컨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와 같은 회계 변경으로 인한 4조 5조 원의 평가증을 한 이유를 뭐라고 했었냐면 국내 시장에서의 바이오시밀러 판매 승인이라고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내부 문건에는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판매 승인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매출 신장으로 인한 기업 가치 변경 이런 걸 하면 이건 기업 회계 변경 사유가 안 된다. 네.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상장을 이야기해야 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한다. 이와 같은 사유여야만이 회계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문건에. 그러고 난데 이제 어떤 사고가 벌어졌냐면 상장을 실패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계 변경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런 것도 일련에 드러나서 사실은 제가 봐서는 삼성이 회계 분식건에 관해서 회계 사기건에 대해서 앞으로 법정에서 싸움은 좀 무망하다. 네, 네. 그런데 네. 지난 8월에 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 분식회계 위법성 요건은 까다롭다. 네. 예.
뭐 사법 판단에 대한 자기 의견에 부적절할 수 있지만 예. 어느 수준의 의사 결정인지 쟁점이다. 그러니까 이게 분식회계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예.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뉴스민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댓글창이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네. 정말 저는 김상조 실장이 이에 대해서는 중대한 실언을 하신 거고 이것은 좀 책임을 물어야 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거 뭐냐 분명히 증권거래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금감원 그리고 증선이 모두 다 판정을 내린 것이고요. 네. 예. 회계 분식이라는 결론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이런 판단을 못해.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과연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건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을까? 저 이거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다. 네. 한 적 없을 거라는데 제가 한 5만 원은 걸게요. 5만 원. 저는 이 부분 네. 좀 김상조 교수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싶은데요. 네. 이분 과연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건에 대해서 거의 안 봤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분 상당히 오랜 기간 같이 활동해 오신 분이거든요. 참여연대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98년도부터 몸 담았으니까 네. 사실은 이분이 한 2000년, 2001년부터 이제 외국 유학인가 이렇게 하시면서 몸을 담았는데요. 그 상당한 오랜 기간을 같이 활동을 했고 같이 삼성 상용차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 삼성 이슈에 대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중대한 어떤 실수를 하신 거고 이건 좀 저 개인적으로는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이제까지의 노력, 검찰의 노력, 증선위의 금융감독원의 시민단체의 노력을 이토록 네. 폄하할 수 있습니까? 이분 적어도 이와 같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안다라면 이런 말 못했을 네. 것입니다. 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고 예, 네. 예, 이 정부의 정책실장인데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 예, 예. 그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것이 딱 10년 됐네요. 제가 칼라TV라고 하는 인터넷 언론에서 잠깐 일을 했었어요. 예. 그치. 진보신당. 진보신당. 진보신당, 그렇죠. 근데 진보신당, 제가 일할 때는 진보신당 산하에 있는 형태는 아니었고, 독립을 해 있는 형태였는데, 누가 게시판에 나한테 이런 악플을 달았더라고. 진중권은 칼라TV라도 하지 않았냐. 나도 했다. 그리고 나도 그 현장에는 그때 칼라TV 들어가기 전이라서 없었지만, 쌍용자동차 사건을 그 다큐멘터리 제작을 할 때 제가 구성작고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쌍차 조합원들 인터뷰 많이 하고 다 그랬었거든요. 하여튼 칼라TV 할 때 뭐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듯이 방송을 하거든요. 그때 뭘 했냐면 그때 당시 칼라TV 대표가 정태인 씨였어요. 경제학자인 정태인 씨 나오고 그다음에 김상조 교수가 나왔어요. 그때 게스트로. 그리고 그때만 해도 김상조 교수 하면은 민주당보다는 예. 진보 신당에 가까운, 예를 들면 2007년도 대선 때도 심상정 민노당 경선 후보의 자문위원단으로 들어가 있었던 김상조 교수라서 예. 그래서 막 예. 얘기하는데 이제 정태인 씨야말로 오히려 참여정부에 참여를 했던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삼성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지 못했다 이런 약간 회한의 어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김상조 교수가 두 분이 잘 아시는 사이니까 김상조 교수가 형, 내가 조심하라 그랬었잖아. 삼성을 조심하라 그랬었잖아. 라고 네. 김상조 교수 얘기했고, 지금도 그 이미지가 남아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어느 틈에서부턴가, 김상조 교수의 재벌, 삼성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 아시죠? 아주 최근에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네. 뭐 초창기에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김상조 교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한번 일자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연합뉴스 2019년 9월 5일자 뉴스인데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의 낡은 인식이 많이 남아있다. 공정거래법에 순환투자금지,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 생경한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공정경제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유일한 방법이라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 자꾸 시민단체들 경제개혁, 재벌개혁이라고 예. 했던 그 방안들은 아니다. 예, 이건 낡은 인식에 네. 기초한 것이고 이런 거 주장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열거한 것, 순환투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행위 제한. 이 세 가지가 다 모두 다 삼성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렇죠. 삼성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안. 저는 이제 그 김상조 교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한 5년 전부터 입장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주요한 쟁점들을 놓고 보면 방금 세 가지 열거한 것들을 포함해서 주요한 쟁점들을 놓고 김상조 교수께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보시면 제가 봐서는 삼성과 오히려 가까우면 가깝다. 예, 예. 과거 뭐 이른바 이학수법이죠. 이거에 대해서 뭐또 반대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건 제가 뭐 사실 팩트 체크해 보시면 될 영역입니다. 네. 뭐 청취자분들께서도 하나하나 우리나라 어떤 재벌 개혁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쳐보시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뭐 아실 겁니다. 저는 김상조 정책실장의 재벌관, 현재 갖고 있는 재벌관에 대해서 동의는 떠나서 이해되는 부분은 있어요. 뭐 우리나라가 생겨 먹은 게 이렇고 재벌 중심이고 그러면 계속 재벌 중심으로 가되 뭐 또 다른 걸로 뭐 만회를 하거나 이런 생각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진보 진영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또 있는데 그쵸, 있죠. 예, 그렇긴 하죠. 뭐 대표적으로 뭐 시사인의 이종태 기자라든지 그렇죠. 뭐 정승일 박사라든지 뭐 그런 맞습니다. 분들 사실 장하준 교수도 뭐 그 비슷한 의견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꾸로 한 가지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은 재벌 중심으로 하되 그 역으로의 어떤 반대급부를 확보하는 그런 게 필요할 텐데 그게 잘 안 보이는 뭐 노동권의 강화든 증세 복지든 아니면 뭐 재벌이 이런 건 지켜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데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대통령 선거 때도 막 우리는 규제 프리존 같은 거 하지 않는다고 예, 그걸로 이제 안철수 후보라든가 이쪽하고 선을 그었어요. 우리는 진보다라는 거죠. 근데 규제 프리존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현 정부에서 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맞습니다. 부분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어떤 입장이든 간에 표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원샷법 같은 것도 이제 시행 찬성하셨고 원샷법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건데 김상조 교수가 나서셔서 이거는 해도 된다. 그렇죠. 예, 그게 컸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받았죠. 필리버스터 대상에 넣지 않았었죠. 그런 이제 뒷소식은 전 몰랐던 건데 그런 것도 있었네요. 네. 사실 이만큼 우리 사회가 이제 뭐 오늘 논의 주제에 포함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재벌 개혁이라든가 적폐청산 일련의 과정에서 상당히 눈에 보이는 성과를 못 내고 있지 않나. 참 이른바 촛불 혁명 정부를 자임하고 나섰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됐나. 전 정말 아쉬운 게 아까 좀 김수민 평론가와 기차역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제가 잘못 읽고 기사를 잘못 읽고 그래도 톨게이트 노동자 사건은 그래도 해결됐네요 했는데 그것마저도 아직까지 전 그래요. 개인적으로 정말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정말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처해져 있는데 지금 우리의 관심이 좀 이런 모습이 또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소모적인 논쟁에, 소모적인 뭐 새싸움에 맞습니다. 많은 우리들 정말 민생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특히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특히 뭐 국감 지나고 나서 이제 예산 이제 회기로 이제 돌아갈 텐데. 제가 내년에 또 총선이잖아요. 대부분 다 엄청 쪽지 왔다 갔다 할 거고 선심성 공약들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지금 언론이나 시민사회 단체들이 그런 것을 감시를 해야 되는데 힘들을 전부 다 뭐 100만 모였니 200만 모였니 여기다 쏟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전 소름이 돋았던 게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이 타이밍에 저도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떠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적폐청산의 하나의 저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봐요. 도로공사 사장을 임명한 것부터 해서 지금 이강래 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전직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걸 추진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기존의 업무들에서 자회사 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배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하나하나 3심까지 나와서 입학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입학시켜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는 이미 충분히 됐는데 이 동네에서 신고를 좀 늦게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부가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공기업에 대한 이 적폐청산의 한 일부로서, 그리고
이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 노동 정책의 중요한 분기점으로서 예. 정부가 해야 될 적폐청산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을 안 떼고 있어요. 대변인부터 네. 시작해서. 이게 과연 적폐청산으로 가는 길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네. 뭐 저희 2시간 아이고. 정도 방송을 벌써? 했어요. 네. 배고프네요. 네. 밥 먹을 때 그래도 됐다, 이제. 네, 밥 먹을 때도 됐고. 네. 네.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한테 네. 질문하는 댓글들이 좀 있어요.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김회계사님 방송 체질이시네요. 아, 은근히. 네.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또. 그러니까 뭐 우리 팟캐스트 같이 할까요? 들으셨어? 방송 체질. 질문인 줄 알고. 이거. 거의 적으시는 게 안종범 수준의 다 적는 거 아니야? 막? 네. 그 두 가지 좀 중요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사모펀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와 옛날 갯돈의 차이가 뭐냐? 요렇게 한번 비유해서 설명해달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왜냐면 가족 펀드라서. 네. 질문이 들어온 게, 이, 삼바 합병 관련해서 비율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민사소송 내용도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네네. 네. 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제가 이제 사모펀드 잊어버려라. 맨 처음부터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맨 처음부터 또 나왔던 게 사모펀드이므로 괜찮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거든요. 네. 이제 사모펀드 갯돈의 차이와 동일함. 저는 사모펀드 눈을 잊어버리라고 했으니까 좀 자금의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절한 답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로 하라고 했으면 했을 말이 그거입니다. 네. 그것입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데 횡령, 배임, 차명 보유, 주식의 차명 보유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사모펀드라는 외관 때문에 모두 다 자본시장법이다, 공직자윤리법이다 이렇게 처벌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상적이라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라든가 법률을 개정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국 장관 후보자,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묻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모펀드란 이유로 이와 같은 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사회의 발전을 우리가 이제까지 디뎌왔던 그간의 성과들을 유실시키는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삼바 비율과 관련해서 이제 합병 비율과 관련해서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이제 그 합병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종종 묻는 건데 좀 죄송한데 이제 질문자의 질문 취지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합병 무효로 가기는 힘들다라고 합니다. 합병 비율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죠? 그 거래의 연속성을 보호한다고 하나요? 거래 관계의 안전성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그것이 달라지긴 힘들 거다라고 거기에 변호사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온갖 분야에서 판결에 그런 게 많은 게 예를 들면은 신고리 몇 톡이었더라? 그 중간에 위법한 과정이 있었다고 판결이 났거든요. 하지만 짓는 것은 무효하지 않다. 그냥 지어야 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듯이. 네. 다만 합병 자체를 되돌리기는 위험하되 그렇죠. 합병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 네. 피해만큼은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소송, 민사소송이 되겠죠. 네. 그걸 또 참여연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네. 전 참여연대 사람이 아니구나. 자, 지금 참여연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마무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참여연대 징계위원회가 열리나요? 열겠다고 하였습니다. 출석하실 겁니까? 별로 출석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네. 자기 보호권을 행사할 생각도 없고, 저는 만약에 징계를 하게 된다라면, 정말 그건 가장 진보적인 시민단체라고 하는 참여연대가 창피한 일이다라는 기존 생각과 동일하고요. 가장 진보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아까 제가 또 혹시 자기 보호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도 어느 정도 그런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참여연대 요청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징계를 할 거고 징계 네. 사유가 되는지 한번 네. 저도 규정집 정도는 한번 볼 생각입니다. 최소한의 자기 보호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벌써 말을 바꾼 건가? 그건 뭐 검토의 예. 여지가 있다. 네, 이 정도로 네.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최우진술 비슷하게 네. 참여연대에게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영상 편지로. 저는 그때 이제 자꾸 술 먹고 썼냐 하는데 맨정신에 썼고요. 새끼들아! 맨정신으로 썼다! 네, 맨정신에 썼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도착하면 한 번 더 쓰려고도 했었고 저는 그겁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 기관이다. 끊임없이 재벌을 비롯한 경제 권력 그리고 국가 권력을 향해서 감독해야 된다. 감시해야 되는 기관이다. 네. 우리는 결코 이렇게 정부와 협조해야 된다라면 권력과 협조해야 된다라면 그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조건적이어야 된다. 극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권력을 향해서만 눈길을 향하고 네. 옆에, 아래, 뒤에 볼 필요 없다. 너무 아쉽다. 그런 모습이 두 가지. 이 네. 정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이상은 참여연대가 뭐 징계 내리든 말든 뭐 별로 아프질 않아요. 네. 수당이라도 주고 징계를 내리고 자르면 모르겠는데, 자기 돈 써가면서 했으니 아프실 리가 있습니까? 네. 뭐, 이창원 대표님. 아니요, 저 끝으로. 뭐 멀리 와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네.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뇌가 많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조국 사태, 뭐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이 네. 뭐 말씀하셨던 어떤 이런 법적 제도적인 예. 문제, 여기에 또 국민 정서의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가지고 정말 이게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뒤죽박죽이 되고 있는, 그것도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전문가로서 이것을 들여다보시기 얼마나 좀 괴로우셨을까라는 좀 인간적인 저는 좀 부분들이 좀 들었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국 사태는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정치가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뭐 오늘도 서초동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만 국민들이 양갈래로 찢어져서 거리에 나갈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돈 주고 일하는 사람들이,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정치가 정말 좀 제대로 작동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경률 회계사님 정말 하셔야 될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조국 뭐 이런 것 지금 쳐다보고 있고 지금 계속 조국 이런 것? 뭐 하고 있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미래로 나아가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삼성과 기아의 내년 시즌 전망 이런 걸 해야 되잖아. 그렇죠. 얼마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까? 네. 삼성은 벌써부터 감독 선임과 함께 그러니까.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감독 선임이 있었죠, 지금. 네. 지금 맞아요. 싼 가격에 감독을 선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부 승진을 해버렸습니다. 아, 누구요? 그 허삼영 허삼영 전력분석 팀장 분석 출신인데 팀장. 네. 감독으로 간다고요? 네. 코치가 예. 아니고? 네. 코치 출신이 지금 아니고? 기아도 지금 감독이 누가 올지 그렇죠. 또 지금 올해 스토브리그 이런 건 정말 건설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 야구계 일자리 문제 이런 거 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다음번에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 모시고 네. 이 삼성 라이온즈와 기아 타이거즈의 네. 시즌 전망. 시즌 전망. 좋다. 네. 저지 입고 옵시다. 네. 네. 유니폼 입고. 우리 MLB 파크 네, 엠파하게서. 동지들 많이. 아, 참,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MLB 파크 유저분 계시면, 게시판에서 홍보 좀 해주세요. 김수민의 뉴스 밑자. 엠파, 네. 불펜에. 예. 불펜에서, 불펜에 얼마 전에 내가 올라왔더만. 네, 제가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네. 불펜에 아주 소심한 그냥 리스트 뭐죠? 네. 불펜어입니다. 네. 요즘 조국 때문에 불펜도 난리야. 내전이야, 내전. 예전에는 네. 저는 좀 주번나나 뭐 이런 거 슬쩍슬쩍 네. 최고 좋아 이런 거 보면 아주 뭐 좀 네. 생기 넘치는 게시판이었는데 이게 저도 난리야, 지금 또 아주. 생기 넘쳐요. 저도 주번날을 보기 위해서 이제 최고조회를 많이 들어갔죠. 최고조회 많이 있죠. 최고조회. 역시 우리 편이었어. 자, 불패너 정치자분들, 김경률 회계사 불패너다 홍보해 주시고, 김수민의 뉴스 밑장 괜찮다고 홍보 좀 해주세요. 네. 네. 제가 김경률 회계사님 모시고 참 이렇게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네. 이 댓글들 중에 네. 그리고 트위터에 올라온 글들 중에 소개해
드릴 만한 글이 있어서, 김경률 회계사의 방송을 한 10여 분 봤는데, 네. 확실히 돈의 흐름을 보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가 코링크피를 아예 발라버리네. 이건 모두가 들어야지. 이제까지 들은 것 중에 가장 귀에 쏙 들어온. 참고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방송한 거는 라이브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네. 당연히 영상으로 좀 정리해서 네. 나가고요. 그리고 김수민의 뉴스 밑장. 지금 팟캐스트 구독자가 600명이 떨어졌습니다. 야, 우리 지금 주식으로 치면 네. 이거 거의 뭐 사이드 브레이크 들어가야 될 정도로 10% 이상 떨어졌죠. 네. 20% 떨어졌죠. 근데 20% 가까이 떨어졌죠. 전체를 보니까 네. 1000명이 빠지고 400명이 추가로 들어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또 들어왔다니까. 네. 그러니까 네. 오늘. 아니요. 네, 최근 한 달 수일 동안. 최근 조국 사태 이후로 네. 1000명이 빠지고 400명이 새로 들어왔다. 네. 그렇더라고. 나도 이렇게 한 번씩 지켜보면 뚝 떨어졌다 갑자기 올라가. 네. 올라오는 건 뭐지? 이랬는데 아마 오늘 아까 저도 잠깐 채팅창 반응을 봤는데 괜찮았어요. 뭐 많이 100명 조금 넘게 들어오셨나요? 최대가 134명까지 있었고 평균적으로 100여 명. 네, 정도. 저희가 뭐 대대적으로 홍보를 못했고 그리고 네. 악플러 분들이 많이 못 들어왔을 거예요. 아. 네. 서초동 가셨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그 팟빵에 방송 공지를 방송 몇십 분 전에 올렸거든요. 거기에 반대 7이 찍혀 있어요. 이게 반대 7이 찍혀 있고 찬성은 빵이야. 그러니까 네. 얘네들은 또 그 사이에 들어왔다가 나간 거야. 그래서 자, 이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팟빵에 뉴스 밑장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반등시켜 주십시오. 제발. 네. 이게 참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우리가 1년에 뭐 이른바 이제 비슷한 사건으로 구분되는 뭐 황우석 사태도 네. 있었고 네. 이렇게 비교해서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복원력이 있을까? 참 상당히 좀 회의적인 면도 있어요. 1년에 정말 뭐 이른바 지식인 그룹조차도 네.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좀 회의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봐도 저도 취재도 해봤고 그냥 봐도 검찰 수사는 대단히 많이 진척됐습니다. 네.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한 거에 비해서 덜 흘리고 있어요, 별로.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조국 장관이 여기에 연루됐느냐 문제는 웅동학원하고 같이 수사를 해서 만약에 둘 다 불거지면 좀 아무래도 핵심 축이 조 장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신 게 웅동학원이 가장 많이 진척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플들이 뭐가 달리냐면 나오는 게 없으니까 표창장 털고 있네. 아니에요. 표창장 털려고 특수통들이 그렇게 결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오히려 검찰에서 충격요법을 안 썼습니다. 지금까지 별로. 그리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소환을 진작에 할 수도 있었는데 계속 타진하면서 늦춰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검찰 발표가 갑자기 산더미처럼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리핑하면서 사람들이 모르겠는데 뭔데 뭔 소린데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다 조작이야 안 믿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그 이유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 공화당처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글쎄요 뭐 그 검찰에서 뭘 발표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한쪽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다른 쪽도 마찬가지 얘기하는 건데 과연 발표되는 사실을 승복할 수 있을까? 예, 현재 상황은 좀 그런 우려는 들어요. 네. 저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합니다. 내가 추측하고 가닥을 잡아온 것이 틀렸다고 드러날 경우, 예, 인정하자. 또 그때 가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검찰 개혁하자고 사건을 왜 덮냐고 이러지 말고 좀 인정하자. 예, 저도 자기 전에 마인드 컨트롤 해요. 예, 어떤 분들은 제가 한쪽에 꽂혀가지고 김수민 폭주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네, 그건 저도 어느 정도 드러나는 사실을 갖고 얘기를 해왔고요. 근데 과연 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저렇게 신경 쓰고 김수민 같은 사람들은 안 쓰고 싶어요. 일하는 사람들 빨리 일하라고 지금 경북에 태풍 때문에 또 난리 나가지고 네. 빨리 뭐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전부 다 조국만 관심 있고 지금 울진은 비가 500mm가 넘게 와가지고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포항 지진 아직까지 그 체육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김천 톨게이트 위에 계속 그렇게 있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전부 다 이 조국 안개 속에다 갇혀가지고 너무 답답해요 요즘. 네.
답답하시고요. 자, 저희가 밥 먹으러 갑시다. 예정됐던 저희가 2시간 했는데 네. 2시간 넘었죠 이제. 네. 예. 네. 댓글로 야구 얘기나 더 해라라고 했는데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 개인적인 소망인데 저는 사실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김경률 회계사님하고 두 분이서 아니 2명이 아니라 몇 명 더 해가지고 네. 그러세요. 네 한번 네. 뉴스미니 사실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김경률 회계사님 파고 계신 게 예전에 낙곰수가 했던 거 그 실제로 낙곰수 멤버분들하고도 인연이 있으세요. 같이 작업도 하셨고. 예. 김영민 씨하고 3분 해요, 그럼. 근데 지금 조국 장관 문제로 의견이 나뉘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의견이 나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김용민 MC는 이제 네. 글쎄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네. 김용민 MC하고 제가 어제도 봤어요. 같이 한번 방송하면서. 근데 김용민 MC는 조 장관이 잘못이 없다기보다 일단 검찰 수사는 잘못됐다고 본다. 과잉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나 김경률 회계사나 또 이제 좌파 논객들 예를 들면은 김규왕 씨라든가 또 오민규 그 비정규직 노동운동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이민석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결코 검찰 수사가 과잉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건 파봐야 되는 거라서 예, 그런 부분에서 또 의견들이 지금 갈려 있는 상태라서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말씀만 첨언하자면 네. 이 사건은 그러니까 넓고 깊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네.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건 좀 시일을 두고 더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지금 전주들도 나타나고 있고 하거든요. 뭐 쉽게 사실은 파악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소환 아직 안 된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 전주들 제가 자꾸 자금의 흐름을 보라고 하는 게 자금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 사건의 어떤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전주들 하나하나 좀 소환도 하고 어떤 식으로 돈이 움직였는지 좀 더 수사해서 보다 궁극적으로는 코스닥 자본시장의 어떤 이제 투명성 이런 것들을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번 이런 계기로도 그런 정화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면 이거 코스닥판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뭐 몇십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일반인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위험구역이 돼버립니다. 지금 사실 코스닥은 일반 투자자들 들어가면 위험한 데예요 정말. 뭐 비유하자면 미국에서 뭐 어디 저 입사를 할렘가 올해 그 올 초에 시카고를 다녀왔는데 계속 들은 경고가 밤에 어디는 가지 마라 어디는 가지 마라 어디는 가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자본시장 일반 투자자들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한 곳이다. 다 털리고 나온다. 이 코스닥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깨끗해지려면 지금 이 수사 상당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깊게 파고 넓게 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넓고 깊게 팔아.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저희 뉴스 밑장 제발 팟캐스트 구독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계좌, 뉴스민 후원 계좌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적어놨는데 어디 갔노? 네. 아, 여기 있군요. 네, 대구은행 504-1012-71238 대구은행 504-1012-71238 네, 504이 아니라 한 끗 높은 504로 시작한다는 거 네, 알려드리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오늘 시도해본 유튜브 동영상인데 네, 100여 명 넘는 크게 홍보도 많이 못했지만 그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뭐 최근에 언론에서 서초동이랑 광화문 두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결의 의견들이 있고 거기 둘 다 속하지 않는 의견들도 많이 있고 또 거기 가신 분들도 하나로 묶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광화문에도 빤스 목사 같은 인간도 있지만 조 장관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가신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서초동에도 조국 수호! 조 장관이 너무 좋아서 가신 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겁난다. 한번 좀 이렇게 누겨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다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멀티코리아, 다원주의 민주주의 사회로서의 한국 사회의 힘을 아직 믿습니다. 왜냐? 이 방송을 100여 분이 넘게 지켜보셨기 때문에, 네. 오늘 진짜 토요일 황금 같은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신 우리 게스트 이창원 인디053 대표,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 고맙고, 특히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 주신 김경률 회계사님께
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네, 끝으로 또, 예, 시청자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주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 어울린다. 저 입에서 행복을 놀아다니. 그래, 이 생키들아! 나쁜 놈은 생키들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마무리 멘트, 네, 청취자분들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뉴스 밑장은 타짜 원의 평경장과 고니의 그 주문으로, 액션을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아수라발발타 주문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해주셔야 여러분들도 다 같이 집에서 핸드폰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 같이 3, 2, 1 아수라 발발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